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아파트입니다. 15층 물건입니다. 아파트고 대지권 7.6평, 건물은 18.1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2억 700이었으나 두 번이 유찰돼서 64%인 1억 3,248만원 최저가 진행입니다. 자, 이 물건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히 이것 때문입니다. 자, 해운대에서 64% 유찰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도대체 궁금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소유자는 손 누구누구, 채무자도 손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한 누구누구입니다. 입찰 33일 전이고, 사건 접수는 2019년 2월 15일, 그리고 진행은 2019년 10월 1일에 최초 진행했습니다. 2억 700. 그러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11월 5일 다시 진행했으나 또 유찰되어서, 그리고 최저가 1억 3,248만원에 12월 10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물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이렇게 한 20년 정도 그 이상 된 그 외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진 정보는 없고, 여기 보시면 남향이다. 여기 남향, 본권 여기 15층 가장 왼편에 있는 남향 물건입니다. 자, 누가 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보면, 임차인이 하나 있습니다. 현황상 손 누구누구가 2017년 4월 17일 전입을 했고, 보증금 미상 알아낼 수 없었고 대항력은 없다. 자, 보시면 소유권 지금 현재 손 누구누구인데, 자, 같은 성을 가졌죠. 같은 가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소유권자 손 누구누구. 자, 2017년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자, 4월 17일이고 2월 23일. 자, 근저당이 빠릅니다. 자, 이 첫 번째 근저당,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고, 이 근저당 이후에 모든 가압류, 임의 경매 등은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후순위인 이 임차인, 자, 임차인인지 동거인인지 가족인지 모릅니다. 다만 전입이 돼 있다는 거. 2017년 4월 17일 후순위 전입이 돼 있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되지 않는다. 다만 명도 대상자일 뿐이다. 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손 누구누구라고 등재된 이 사람을 명도 해야 된다. 자, 그 부담을 안고 낙찰받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 기재사항 조금 전에 확인하셨지만 첫 번째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 이후에 모두 다 소멸됩니다.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각종 공과금도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확인하셨던 임차인 손 땡땡, 자, 이 사람은 전입일이 2014년 4월 17일로 확정 일자와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자, 세입자 임차인이 아니겠죠. 배당 요구도 없고, 같은 성을 가졌고, 소유자와 같은 성을 가진 손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전입만 되어 있다. 자, 이 사람은 점유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가 없다라고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전입은 돼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날짜가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다. 그래서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도를 누구를 할 것인가? 바로 그 전입돼 있는 이 사람을 명도를 해야 되겠죠. 미상의 점유자이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200, 그 200 이하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갓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우리가 16층이죠. 자, 이 17층 비슷합니다. 1억 9천. 자, 저층이 1억 8천, 고층이 2억 3천까지 있고, 9층 2억 3천 5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 1억 7,700에 마지막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거래가 없다. 자,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2억 700이나 실제로는 1억 7,700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었다. 자, 그래서 1억 7,700과 1억 8천 정도의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인근 낙찰 사례 중에 아주 유사한 물건은 없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두 개를 봤습니다. 이 낙찰가율, 이것은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유사한 반응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없어서 다른 걸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시고, 자, 이 낙찰가는 저는 성공률은 낮다고 봅니다. 협성 엠파이어 11년도, 센텀 마리나 93년도 22.9평과 25.5평짜리 아파트, 지난 8월달과 7월달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2대1과 2차와 3차에 낙찰됐습니다. 중요한 건 3차도 있었다라는 거죠. 2차 때는 단독, 3차 때는 2대1이었습니다. 3차까지 가도 2대1밖에 되지 않는다. 3차까지 가격이 가도 경매 매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자, 시장에서 이 아파트의 반응은 좋지 않다. 지금 경매 나와 있는 물건도 그다지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반응도 크지 않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낙찰가율은 낮을 것으로 보지만 아주 유사한 물건들은 아니다. 자, 현대아파트 1억 7천 하한가를 가중평균 구간 90.9% 적용하니까 1억 5,600 정도 나옵니다. 1억 5,600. 상한가 1억 8천 적용하면 1억 6,500. 자, 1억 5,600에서 1억 6,500. 자, 이 금액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신빙성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중간 금액인 1억 6천 정도 적용하면 취득세는 이 정도 금액이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명도 비용 이것은 꼭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6,400 정도의 정리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부족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준비해서 저희가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